연말 분위기로 들떠있던 12월의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방역팀 경사 항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하고요? 거기 어디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뭔 일입니까? 동네 아저씨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한테 강제로 끌려갔다는데. 그러면 뭐 납치됐다고 해. 글쎄, 지금 현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봤다 하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나가서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나오자. 예, 가봅시다. 누군가 강제로 차에 태워져 실려갔다는 제보. 동네 주민 정 씨는 지난밤 자신이 목격한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말을 이었다. 저 골목 안집 딸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선영인가 성경인가 그런데 처음에는 막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양팔을 붙잡아갖고 끌고 가더란 말입니까? 예. 그 뿌리치고 도망가는 걸 막 대잡아갖고 막 끌고 가더라니까요. 입을 막 욕을 막아가지고요. 그 남자하고 그 여자 인상 차이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여자는 좀 작고 남자는 키가 뭐 형사님만 하든가 잘 모르겠네. 멀리서 봐가지고요. 그 모습은 분명 끌려가는 것이었다며 정 씨는 납치를 확신했고, 실제로 어젯밤 집을 나간 이선영은 간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집 근처에 약속이 있다며 잠시 나갔다 오겠다던 이선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호음만 울린 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이선영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오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방역팀 경사 항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들어왔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 좀 재우고 내일 아침에 같이 서로 좀 나와주세요. 예.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석연찮은 뭔가가 있었다. 다음 날 해운대 경찰서 강력 2팀을 찾아온 이선영. 먹잇자 말로는 강제로 끌려간 거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얼른 말씀드려라.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그게요. 사실은 그 남자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려운 기억이 떠오르는 듯 이선영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한 이선영.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도 행사 도우미 일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던 이선영. 그녀에겐 이 모든 것이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 참 이상하지? 이렇게 이쁜 일을 와주게라 하는 거. 예? 그 반반한 얼굴 믿고 그래 함부로 살았더라. 어?
그러면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없잖아. 니를 누가 좀 죽여달라 하던데. 내가 그래서 왔거든. 드러나 봤나? 전부 살인이라고. 그런데 막상 니를 딱 본게네. 죽이가 좀 아깝네. 너무 이뻐서. 어쩔래?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내 말 들어할래?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시간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선영을 차 안으로 끌고 온 김성만은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신체의 노출을 요구했고 그것을 사진에 담았다. 그래 좋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틀어봐. 됐다. 이제는 니하고 내하고 애인하는 기다. 알았지? 뭐 까놓고 말해서 니 다른 놈한테 걸려서 봐라. 벌써 죽었지. 야, 그래도 내가 네 목숨 살려준 은인인데 애인? 그걸 못 해줘? 안 그렇나? 어?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찰서에 갖다 찌르고 요 사진하고 동영상 그대로 좀 보소 하면서 인터넷에 오를 끼고 또 니하고 너 가족들 다 죽는다. 알겠나?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불행이었다. 이선영은 한순간 김성만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소일하고 있던 김성만이 개인 미니 홈피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선영을 홈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선영의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김성만이 이선영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집 앞으로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던 이선영의 주변으로 끌고 가 칼로 위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너를 죽이러 왔다. 그런데 네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살려줄 테니 대신 내 애인을 해라. 앞으로 내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일단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김승만이 이선영을 풀어주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직업도 달리 하는 일도 없었던 김성만은 그저 PC방을 전전하며 틈나는 대로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인이 돼주고 만나주겠다고 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성만은 이선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매일 집 주변을 맴돌며 수없이 전화를 하고 협박 문자를 보냈지만 이선영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지금은 단지 회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선영.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야, 내가 더 놀랬다. 누가 니 잡으러 오기라도 하나? 이런 시간만큼은 편안할 수 있었던 이선영. 어쩌면 이 악몽 같은 현실을 잊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고 그녀를 둘러싼 두려움은 곱절로 되돌아왔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김성만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듯 이선영은 늘 불안함에 떨어야 했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환청에 시달려야 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 그 모든 고통 뒤에 김성만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신에 대한 김성만의 관심도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2달째 관심은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피해갈 수도 없었다. 김성만의 소나기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선영은 서서히 지쳐갔다. 살려주세요. 아, 잘못했어요. 아, 살려주세요. 불면증이 계속됐고 어쩌다 잠이 들면 악몽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이면 어김없이 김성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끝이 없는 수렁. 이선영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김성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선영이 안간힘을 쓰고 있을 즈음 그는 이선영을 유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있었다. 토끼 굴에서 토끼를 흘러내려고 하면 요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 토끼는 철저하게 속이면서 내한테는 확실히 충성하게 만드는 당근. 그게 뭐냔 말이지. 바로 그 순간 김성만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이선영을 유인해낼 묘책, 당근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며칠 뒤 한적한 길가에서 한 여성을 주시하고 있던 김성만. 저 아가씨, 저 죄송한데 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요 항공 호텔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영 뭐 길이 복잡해가지고. 아, 저기 사거리에 가시다 보면요, 교차로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가시다 보면은 또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좌회전 아니 우회전이던가 어디였지 한국 호텔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까 한참을 헤맸다 아닙니까? 저 가시는 방향이 어딥니까? 만약 방향 같으시면 제가 모시다 들 테니까 저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좀 같은 방향이긴 한데. 아이고 잘 됐네요. 아가씨도 많이 급하신 것 같은데 타십시오.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저도 많이 급합니다. 예? 얼른 타세요. 낯선 남자에 대한 망설임도 잠시. 약속 시간이 급했던 최주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김성만의 차를 탔고 그렇게 김성만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꼼짝없이 모텔로 끌려온 최주연은 김성만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너무나 어이없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최주연은 이 끔찍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대? 어? 남의 차를 얻어 탔으면 차비를 내는 건 당연한 게고 돈 대신 다른 걸로 지불했다 생각해라. 못 자겠노 이제 와서? 조용히 안 하나? 신고하면 안 돼.
오늘 찍은 거 요거 인터넷에 확 다 올려본다. 어? 내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에만 도와주면 요거 깨끗하게 지워줄 수도 있는데. 벼랑 끝에 내몰린 최주연에게 너무나 솔깃한 제안.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주연의 남자친구였다. 많이 달래. 아, 여보세요. 어? 거기 주연이 핸드폰 아니에요? 주연이 핸드폰 맞는데. 주연이는 어디? 근데 누구세요? 나? 나랑 주연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지. 주연아, 주연아, 니 왜 우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모든 것은 김승만의 계획이었다. 최주연은 단지 그 계획의 희생물일 뿐이었다. 김승만이 이선영을 끌어내기 위해 방법을 궁리하다가 자기 대신 이선영에게 접근할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는데 거기에 걸려든 것이 최주연이었습니다. 김승만은 최주연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만약에 내 일을 도와주면 이걸 삭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최주연을 협박을 했고 최주연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여자친구의 나체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김승남으로부터 범행을 돕는 대신 그 동영상을 지운다는 조건 하에 범행을 돕게 된 것입니다. 정작 끔찍한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그 아픔을 호소할 수 없었던 최주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박동수는 그로부터 며칠 뒤 최주연과 함께 김승만이 머물고 있던 모텔을 찾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최주연과 박동수. 이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김승만도 접지 않이 당황했는데 어서 왔나? 어디 못 올 때 왔나? 들어와 앉아라. 예상보다 빨리 결심을 굳히고 찾아온 이들.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이고 자스가. 그래, 내 여자는 내가 찍겠다 뭐 이런 기가. 어? 그래, 좋다. 좋아.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지 여자는 지가 지켜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근데 이번 일 도와주면 그 동영상 삭제해 주는 거지. 내가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저게 야단 구석은 있어도 이 안 갖고 두 말은 안 한다. 어? 대신 일이 잘 돼야지. 그러려면 너희들이 잘 해야 되는 기고. 잘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날 김승만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선영을 끌어내기 위한 잔인한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 여보세요?
저기 이선영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예, 저기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제가 도우미 일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아,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아, 언니, 저 바쁘시겠지만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에? 여보세요? 언니! 와, 끊어버리더나.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니 내하고 장난치나? 어? 야, 다시 걸어봐라. 어? 얼른 빨리. 내가 그리 인내심이 많은 놈이 아니거든. 다시 해봐라. 김성만의 강압으로 최주연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 그날 밤 이선영으로부터 만남을 약속받은 최주연은 집 근처에서 초조하게 이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나타낸 한 여성. 그녀는 이선영이 분명했다. 저 이선영 언니 맞죠? 네. 저 아까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카페에 가 계시지? 왜? 아, 그냥. 최주연의 모습에 경계심을 갖게 된 이선영. 급기야 김승만의 차를 보고 돌아서려던 순간 3개월 전 그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아무도 그녀의 절박한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최주연과 박동수. 김승만의 집착으로 엉켜버린 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선영을 납치하는 데 성공한 김승만. 너도 오늘 고생했다. 자, 오늘 수고비다. 됐나? 근데 그 동영상은 어? 동영상? 아, 맞다. 그래, 지워야지. 자, 네가 지워라. 자신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준 대가로 김성만은 범행 이후 순순히 최주연의 나체 동영상을 삭제해 주었다. 자, 수고들 했다. 가봐라 이제. 저 갈게요. 마침내 이선영과 단둘이 남게 된 김성만. 이제는 딱 우리 둘뿐이네. 니 그런데 내 전화를 안 받대. 응? 나는 우리가 애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그동안 좀 바빠서. 아, 바빴구나. 일부러 내 피하고 그런 건 아니지? 나는 네가 널로 피하는 줄 알고 그랬지. 여차하면 그냥 네 주위 보고 나도 막 죽을라 했다. 역시 이 사람 간의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맞지? 이래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노? 어? 배는 안 고프나? 아, 나는 이거 배가 살 고프네. 우리 빵이라도 좀 먹을까? 어떻노? 이선영이 도망갈 것을 우려한 김승만은 차 안에서 빵으로 허기를 채웠고 꼼짝없이 갇힌 상태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이선영은 김승만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가며 위험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 이것이 10시간가량 깜짝같이 사라졌다 나타난 이선영 납치 사건의 진실이었다. 이선영의 진술을 토대로 김성만의 주거지를 파악, 가족의 협조로 김성만을 집으로 유인한 수사팀은 집 앞에서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후 흰색 용의 차량이 포착됐다.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나? 시야로 가나? 야, 뛰봐야 배송이지 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선 용의 차량. 경찰 잠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태연히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성만이 분명했다. 마침내 형사들의 포위망에 걸려든 김성만. 잠깐만요. 누구로? 알았어, 나 나중에 할게. 자, 손 떼봐. 손 내봐. 자, 변호사를 생각해 무비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알았어요. 납치 및 성폭행 용의자로 김성만을 쫓기 시작한 지 20여일. 집을 나온 상태로 주거지가 분명치 않았던 김성만은 잠복 수사팀에 의해 드디어 검거됐다. 그러나 김성만은 이선영, 최주연, 박동수와 다른 진술을 하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한 개 물어보자. 원한 졌나? 그 사람. 그러면 세 사람 다 말은 똑같은데 니만 다른데 이 사람아. 어? 세 사람이 그럼 거짓말하는 거야? 안 물어보자. 이제 어쨌든 간에 네가 납치라 해라 생각하는데 그건 납치야. 어? 뭔 말인지 알겠나?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성만. 그의 어긋난 집착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여성들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데 이들을 상대로 한 이번 여명은 아주 파렴치한 행동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부끄럽지만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한 여자에 대한 어긋난 집착으로 자신과 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사건.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파렴치한 범죄자란 낙인뿐이다.